내란 프레임이 흔들린다. 아니 그럼 내란 프레임이 흔들린다고 보면 탄핵 각하를 주장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논리적인 귀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일보 하는 거 보세요. 이것들이 기껏 칼럼으로 사설로 내란 프레임이 흔들린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데 결론은 엉뚱하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내란 프레임이 흔들린다고 칼럼도 쓰고 사설도 쓰는 걸로 봐서는 헌재 변론, 5차 변론, 6차 변론을 통해서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웠던 결정적인 이 증인 홍장원이하고 곽종건이의 진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저 조선일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국면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홍장원이는 지난 6월 4일 날 완전히 무너졌고 어제 그저께 지난 4월 6일 날 있었던 것은 이제 곽종건인데 곽종건의 허위 진술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보고 그런데 이 사태를 조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문입니다. 곽종건은 그동안은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생각했다고 진술을 해왔는데 그런데 곽종건이가 김현태 701 특임단장과 공포탄, 테이저탄 사용을 논의한 시점은 12월 4일, 비상계엄이 12월 3일 10시 반이고 그 12시가 지나서 12월 4일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12월 4일 0시 17분이다. 그런데 곽종건이가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은 12월 4일 0시 30분 이전이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곽종건이는 대통령과 통화도 하기 전에 무기 사용을 검토하고 김현태한테 지시했지만 김현태가 이를 거절하자 무기 사용은 실제로 안 이루어졌는데 지가 지시한 것은 사실이니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책임을 무기 사용 지시의 책임을 대통령한테 떠넘기려고 말을 지어내기 시작한 거다. 또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 대통령은 민간인으로서 보통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인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곽종건이는 본회의장에 대한 단전, 전기를 끊는 거요.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것도 없다. 자신이 스스로 지시했다고 스스로 자인했다.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수천 발의 실탄, 그거 역시 훈련 상황에서도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고 곽종건이조차 전혀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실 왜곡과 검찰의 자의적 공소장 기재가 모두 드러난 것이다. 또 의결정족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정족수 151명 충족을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곽종건이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150이라는 숫자를 직접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결국은 나중에 누군가,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로부터 그 숫자를 들었다. 그 이자가 헌재에서 진술했다. 그런데 곽종건이가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은 새벽 0시 30분경이고 실제 본회의 개의 시간은 0시 49분이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 장면을 다 거의 모든 방송이 전 세계로 생중계를 했어요. 대통령이 곽종건과 통화한 시간인 0시 30분경에는 이미 국회에 150명이 아니라 180명, 19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을 때예요. 국회의원도 아닌 한 동훈이조차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때예요. 한두 명만 끌어내면 150이 안 된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끌어내려면 40~50명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 장면을 몰랐겠느냐 말이에요. 안 봤겠느냐 말이에요. 그 시간에. 또 곽종건은 대통령도 지시하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도 지시하지 않은 것을 지 생각대로 판단해서 예하 지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책임이 불거질 것이 두려워서 그 책임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했다.
이런 곽종건이한테 민주당 박범계가 진술을 유도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공익 제보자 추천 서류를 주면서 작성하도록 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한 곽종건은 이제라도 내란 몰이 세력들의 증인 회유 사실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회복해라.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월 6일 있었던 곽종건의 탄핵 헌법재판 심판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 그리고 지난 2월 4일 날 있었던 탄핵 심판 변론에서 드러난 홍장원의 거짓, 이것들을 그때그때 입장문을 정리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는 조선 비지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특전사령관의 유튜브 김병주 유튜브에서의 인터뷰, 국회에서의 인터뷰,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헌재에서의 진술, 전부 달랐다. 이런 자의 말을 어떻게 믿냐. 조선일보는 사설로 공 세운다고 경솔하고 성급하게 나서더니 이런 제목으로 내란죄 깨졌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사설을 썼어요. 6차 변론기일에서 곽종건이가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그래놓고 조선일보 사설은 의원이든 인원이든 끌어내라고 했든 안 했든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해 장악해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한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한 게 그럼 바로 그게 내란이냐고. 대통령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통치권이지. 또 대통령이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다는 홍장원의 주장과 메모, 이것도 완전히 무너졌다. 자기가 직접 썼다는 메모가 실제로는 관사 공터에서 받아 쓰는 바람에 사무실에 와서 보니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서, 지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운데 보좌관이 어떻게 그거를 정서를 해? 지가 봐도 알아보기 어렵다는데. 여러분, 저도 아직 이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컴퓨터 이걸 잘 못해서 원고 같은 거 아트에 제가 주필 칼럼 썼을 때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그 원고를 제가 그냥 써요. 손으로 쓰면 우리 스태프들이 그거를 입력해서 저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워낙 제 손글씨가 개발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막 흘려 쓰고 대충 써도 제가 보면은 알아요. 제가 보면 안다고요. 왜? 내가 썼으니까. 그리고 필체라고 하는 거는 수십 년 써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다고요. 근데 홍장원이 이자는 지가 알아봐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보기도 어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써놓고 그러면 그거를 보좌관이 무슨 수로 아냐고.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저건 그럼 원본종이라도 갖고 와봐라. 원본종이는 구겨서 버렸대. 이 경범죄로 처벌을 우선 해야 되겠네. 어디 함부로 종이를 버려 길바닥에. 이게 이 곽종건이의 거짓이나 홍장원의 거짓은 이게 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거짓이 홍장원이의 거짓 주장과 곽종건의 거짓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이 됐고 내란죄 형사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 지금 그동안 유지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면 자, 조선일보가 뒤늦게나마 내란죄 프레임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홍장원의 거짓, 곽종원의 거짓을 얘기했으면 그것의 논리적 기결은 뭡니까? 그러니 이 내란죄를 기반으로 해서 탄핵 소추 의결된 것 자체가 무효다. 그런데 국회가 이걸 탄핵 무효 의결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 헌재가 이걸 각하해라.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내란죄 수사가 무슨 얘기냐.
당장 불법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 석방하고 불법 구속되어 있는 다른 이른바 내란 공범자들도 다 석방해라. 이게 논리적 귀결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국민 모두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니까 조선일보도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는 가요. 그래놓고 결론은 엉뚱하게 내려.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 헌재가 차분히 진상을 밝히면 된다. 공을 세우려는 마음이 앞서서 논란을 만들었다. 경솔하고 성급한 행태들을 개탄한다. 개탄만 하고 말어. 그럼 이건 뭐냐? 뭘 개탄하는 거냐? 참. 이번에 윤석열이 확실히 보낼 수 있었는데, 왜 너희들이 공을 세우려고 그래? 그 어설프게, 엉성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너네가 거짓말 안 해도 얼마든지 윤석열 감옥 집어넣고 탄핵할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 라고 개탄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의 주장을 제 마음대로 막 왜곡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논리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칼럼이나 사설도 다 논리로 평생 먹고 사는 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의 80%가 내란죄 아니었습니까? 탄핵 소추 사유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거는 탄핵 당해서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란죄 수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런데 조선일보가 내란죄를 성립시키는 핵심적인 두 증인의 진술, 홍장원이, 곽종원의 진술이 다 엉터리였다고 지금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두 가지 결론이 나와야 돼요. 하나는 탄핵 잘못됐네. 또 하나는 내란죄가 왜 내란죄 수사야 그러면. 내란이 없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거든. 그래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당장 내일이라도 이거 각하해야 돼. 그리고 대통령 복귀시켜. 그 다음에 검찰은, 법원은 이거 잘못 구속한, 불법으로 구속한 대통령과 그 관계자들 다 풀어줘야 돼, 빨리. 이게 논리적 귀결 아니냐고. 이래야 논리에 전우가 맞는 거거든. 그게 기승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리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조선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왜 결론을 그렇게 못 내릴까? 이 자들이 결론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 윤석열은 감옥에 가야 되고 그리고 탄핵돼야 돼. 그 결론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그거 공 세우려고 아니면 지 죄 좀 어떻게 좀 사면 받으려고 박정권이, 홍장원이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쓸데없이 엉성하게 거짓말하는 바람에 이게 다 뽀록이 나가지고 지금 다 잡은 윤석열 놓치게 생겼잖아. 이렇게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이 최근 들어서 뭐 논조를 좀 바꾼다? 그거요. 양두구육이에요. 이런 걸 갖고 양두구육이라 그러는 겁니다. 속 좀 아세요. 조중동 절도운동은 더 치열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조선은 사설로도 쓰고 칼럼으로도 써요. 박정훈이라는 자가 칼럼을 썼는데 박정훈이 이자는 논설 실장이에요. 조선일보의 주필 바로 밑에서 실무적인 이 칼럼과 사설의 실무적인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게 박정훈이에요. 이자가 쓴 칼럼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내용은 똑같아요. 정치권의 개입과 군의 곽종근이, 국정원의 홍장원이 같은 자의 과장된 진술이 계엄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프레임을 씌웠다가 이게 깨지고 있다. 내란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까지는 칼럼에서 이 박정훈이가 하는 주장이나 사설에서 하는 주장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깨지고 있다고 쭉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을 가면 박정훈이라는 자, 조선일보 논설실장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 결론을 보지 않고 앞부분의 제목,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하고 내용을 쭉 보면 야, 조선일보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우리 자유파 보수 정론지로 다시 돌아섰네라고 여러분들 딱 착각하기가 좋아요. 근데 결론 보세요. 박정훈의 결론.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 위법 요소가 크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요건에 맞지 않는 절차를 위배한 계엄령을 발동했으므로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탄핵은 돼야 돼. 이 주장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내란죄로 안 잡아도 얼마든지 탄핵시킬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내란죄로 잡으려다가 일을 망쳐?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대다수 전문가가 뭘 동의를 해? 제가 비상계엄 12월 4일 아침 방송에서 제가 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비상계엄은 선포에서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와 계엄 해제 이후의 철수 과정, 전 과정이 100%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합법적 계엄령이었다. 거기에 무슨 적법 절차 위반한 게 있어요? 쟁점이 된다면 요건인데 전신이나 내후 외환 또는 그에 준하는 사변, 대통령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봤는지를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123 계엄은 123 계몽이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조선일보만 지금 계속해서 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은 위법 위헌이다. 이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저 권영세, 권성동이부터 똑같이 앵무새처럼 여전히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은 안 되지만 계엄 특검은 해야 된다. 이 짓을 조선일보가 시키면 국민의힘은 한다. 그러면 아예 방상훈이나 박정훈이나 이런 자를 그냥 당대표 시키지. 뭐 이렇게 번거롭게 며칠 만에 나오는 조선일보 사설 칼럼 기다렸다가 지침받아갖고 움직여. 머리도 나쁜 것들이 그냥 직접 하라 그러지. 조선일보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내란죄가 아니라도 탄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악하고 교활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죄 뺀 거 있잖아요. 대통령한테서도 내란죄 빼고 한덕수 총리한테서도 내란죄 뺀 것하고 조선일보의 이 주장하고가 딱 맞는 거예요. 내란죄 없어도 탄핵시키면 그만 아니야. 지금 윤석열을 보내는 게 중요하지. 내란죄는 아니냐 그거는 나중에 차차 따지면 돼. 그건 검사 찌끄레기들한테 맡겨놓으면 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조선일보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더 사악하게 변했어요. 다시 한번 긴장합시다.